자, 뭐 다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전 관련해서 작년 10월 달에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스라엘전이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지금 생각나서 이제 다시 제가 그 부분을 영상 올려드릴게요. 공지사항에 사실은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무료방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머니올라라는 KBS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머니올라라는 이제 KBS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은 내용에 대한 그 10월 지난해 10월 말에 많은 내용에 대해서 어, 뭐라 그럴까요? 인터뷰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전략의 기준에 어떠한 그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의 영상을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참조하시고 대처하십시오. 그래서 뭐 VVIP 방에도 올려드리고 VIP 방에 딱 올려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중복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처럼 윤정도가 뭐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정리 싹 다 매도 우린 7월 말에 다 팔았어 메롱 약올르지 약올르면 지는 거다 지금에서라도 싹 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이 당시면은 뭐가 되겠어요? 결론은 그 전쟁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하고 우크라이나전을 비교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더 큰 규모였단 말이에요. 전쟁의 진짜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하마스는 이제 뭐 어떤 국가도 아니고 그냥 무장 단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 뭐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공포에 빠질 만큼의 우울한 뭐 장세가 아닙니다라는 부분 이제 그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거를 이제 파트별로 다 쪼개서 제가 올려드린 거고 매우 매우 좋은 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이때 이제 그 제목들 쭉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다음 장에 봐야 될 거는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가 앞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HBM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차. 요거예요. 저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놓고 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래서 뭐 전일 그 정거래일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도 우리가 또 강연회 기준에 이번에 강연회들 많이 와주셨는데 총 15분 신청 주시고 이제 그 중에 11분이 늦게라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4분 정도가 못 오셨어요. 과금하시고 다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집안에 경조사도 겹쳐지시고 뭐 그래가지고 날짜를 또 저희가 너무 늦게 설정을 해드린 것도 있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강연회 때도 이제 방송 원고 위주에서 강연회 시황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깊이 있게 못 드렸어요. 깊이 있게 못 드렸고 저 시황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준에서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컨텐츠 방에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상 다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그 유무료 방에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네,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CPI, PPI 또 금리, 환율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김민지 아나운서가 무료 방에다가 텍스트로 해가지고 쭉 해서 올려놨는데 시황 부분 그런 거는 유료 방에도 올려도 상관없어요. 유료 방에도 그냥 PDF 파일만 올려드리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신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되고 그 강연의 PDF 파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PDF 파일도 드릴 텐데 올려드릴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지표가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매우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다. 거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제 중동발 리스크 부분이 부각이 된 건데 그거는 뭐 일단 뭐 주말에 일단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하여간에 이런 시황 부분을 지금 방금 이제 영상 동영상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1시간 반씩 설명드렸거든요. 주말 내내 돌려놨고 그거 보고 대처하시니까 오늘 어때요? 시장 0.44 진짜 과하게 미끄러진 거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0.9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금요일 날 강세 뛰고 유럽도 뭐 금요일 기준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약보합권 정도로 끝난 거지. 미국이 이제 좀 조정이 있었고 중동발 영향도 일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코멘트를 하면서 일부 이제 그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그 영향 부분은 일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일월화수목 이렇게 열려요. 금토가 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월화수목 이렇게 열리는데 일요일 날 이스라엘은 오히려 0.27% 강세로 끝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지표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오늘 기준에서도 결코 약세가 아니었고 추이 추세는 그대로 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우리나라는 이 이격만 줄이려 가면 된다. 우리나라 절대 약한 거 아닙니다. 뭐 글로벌 증시 대비 약한 거지 지수가 경기 부양책 또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뭐 코로나19 때처럼 급락이 연출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좀 오히려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잘 하시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꾸려 나가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황 부분은 뭐 더 말씀드릴 내용도 없어요. 목요일 금요일자 시황 진짜 그것만 제대로 들으시면 크게 무리 없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온 게 어찌됐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러한 기술주들의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순위의 기준이죠. 애플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가총액 1위로 전환된 흐름. 저게 이제 AI 기반으로 오픈 AI의 뭐 속단편으로 광풍. 그 오픈 AI의 광풍은 22년 11월 30일 이후에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MS사 1위 등급 시가총액 1위 등급이 2년 이상을 애플 쪽에 시가총액 1위를 내주었었단 말이에요. 2년 이상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MS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한 거는 이제 1월 12일 기준에서부터예요. 1월 12일 날 MS가 장중 기준의 시가총액 1위. 그때가 이제 2조 8,740억 달러. 2조 8,740억 달러 그리고 애플이 2조 8,720억 달러. 거기서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좀 몇 번 했겠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지금 완전히 시가총액 순위는 자리매김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순위 한번 뭐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애플에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년 이상 그 내주었던 1위 자리를 되찾아왔다. 무엇을 바탕으로? AI 기반, AI 기반.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그리고 당연히 그 오픈 AI의 성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뭐 뉴욕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서는 1월 11일이에요. 뭐 우리나라 그 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8조 3천억 터진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월 11일이라는 단어가 111이 뭐 많은 걸 주네요. 그렇게 해서 2년 2개월 만입니다. 그게 2년 2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MS가 탈환할 정도로 AI 관련된 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불러일으키는데, 테슬라는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5위, 6위까지 치고 올랐을 거예요. 아마 6위 정도까지 치고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테슬라는 밀려 내려가고 엔비디아가 3위까지 올라왔는데, 엔비디아는 작년 1월에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AI, 그 AI의 서버 구축 부분에 GPU의 차지 비율이 70% 이상. 클라우드 서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GPU가 그 서버를, AI 기반의 그 서버를 형성시키는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70% 이상의 비중. 그 GPU 70% 이상의 비중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HBM이라는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놓은, 쌓아 올려놓은, 그게 이제 HBM인 거고, 그 HBM을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한 SK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도 HBM의 전 세계 시장의 차지 비중은 40%대.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5세대 HBM3를 이제 하반기부터 양산을 해서 납품하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자존심이 많이 구겨져 있죠. 세계 1위 업체, 반도체 업체의 위상이 좀 뭐라 그럴까요? 2013년부터 HBM을 개발한 하이닉스 대비 한 1년 정도 뒤에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집중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21년부터 HBM에 이제 납품이 좀 본격화되고 22년 넘어서면서 또 23년 5월 달에 이제 빵 터진 거죠. 그게 이제 순서대로 가면은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 예? 그리고 그 다음 기준이, 잠시만요. 한미반도체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실적, 시가총액 132들의 실적. 그러니까 오픈 AI의 22년 11월 30일 날에 챗 GPT라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준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 AI라는 50년대부터 쓰던 이 단어, 그리고 이 산업 부분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 GP 비중이 이제 70%고 거기에 이제 HBM이 깔리고 쭉 가는데, 이 부분이 과연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기준에서 산업에 영향을 미친 거죠. 어떤 식으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작년 5월 기준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92센트, 주당 순이익을 92센트를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얼마? 1달러 9센트, 10% 이상. 그러면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됩니다. 보통 한 5% 이상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 당일날까지 전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망치를 크게 상향하거나 하향하기가 어렵잖아요. 당일날까지 전망치가 계속 상향돼서 나오든 하향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5% 등락 범위가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변화가 나오기도. 근데 10%. 그래서 전날 주가가 상상을 초월하죠. 시가총액 1000조. 1000조면 어느 정도였냐면 저 당시에 삼성전자의 3배 정도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1000조짜리가 하루에 26% 갭상승이 나오고 29%까지 올라가요. 하이닉스의 12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쪽이.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11월쯤 돼서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에 정확하게는 10월 말에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는데 이게 계속 오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될까? 그런 내용이 이제 10월 말에 의구심이 불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월 말에 MS사와, 그때는 시가총액 2위였죠. MS사와 알파벳, 시가총액 3위인 알파벳 실적을 내주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전망치 대비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뭐 계속 성장할 수 있겠어? 그래 9%가 밀리고 MS사는 같은 날 실적 나오고 MS사 시가총액이 좀 더 큰 MS사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전망치도 좋고 해서 MS사는 3% 강세로 끝나고 그 이후에 알파벳이 무너졌느냐? 아니죠. 알파벳도 신고가 랠리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알파벳과 MS사가 결국은 AI 서버발 증설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확장 우리가 AI 사업에서 뒤처질 수는 없다. 우리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거 뒤처지면 우리도 끝난다. 뭐 그런 기준이 설정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게 또 검증이 되면서 움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제 그 실적 발표 기준 1월달 실적 발표 1월이 아니라 2월 21일 날 실적 발표 기준까지 5배. 그러니까 1달러 9센트에서 5달러 16%로 4배가 증가해서 이걸 뭐 5배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4배? 4배 증가한 건가요? 5배? 하여간에 1달러에서 5달러까지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3배가 됩니다. 1000조에서 3000조. 글로벌 시장 3위. 사우디 아람코를 누른. 그러니까 3000조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다 합산해야 3000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있던 없던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6위 뭐 7위까지 올랐을 때 1조 달러를 못 넘겼죠, 테슬라가. 제가 기억하는 거 1조 달러 못 넘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1조 달러였다고 해도 그 기준하고 엔비디아 혼자 3조 달러하고 3천억 기준하고 3천조 기준하고 그러니까 2조 뭐 2천억 달러, 2조 3천억 달러 이거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까지 전부 AI 관련된 지금 산업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애플도 온 디바이스 AI, 삼성전자, 뭐 네이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슬라처럼 전기차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힘입어서 일시적으로 보조금 정책에 날아가고 거기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2020년 그 당시에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고 한 1년 동안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시가총액 큰 친구들이 1년 동안에 200~300%씩 주가 흐름이 나오고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AI의 구축 기반이. 결론은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냐에 대해서 그 수요의 증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확장이 돼서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강연회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거는 지금 GPU 생산 과정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TSMC가 뭐 HBM 받아다가 조립을 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에 이제 하이닉스의 HBM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그 기술에 TC 본더라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이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 쪽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주가의 변동률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가볍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TSMC가 하는 역할, 엔비디아가 설계하면은 HBM 받아다가 자기들이 이제 조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HBM이 아닌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같은 사양, 월등히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사양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해석과 함께 일단 어찌됐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뭐 대만 지진 이번에도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SMC의 공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삼성 쪽은 HBM 수준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반도체 명칭을 바꾼 반도체에서 조립까지 GPU 생산까지를 묶어서 가는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고 뭐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시장 해석도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격이 이렇게 발생돼 있는데 디커플링이 아니죠. 디커플링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건데 이격이 발생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격이 발생돼 있는 부분을 저 공간을 메꾸려면 누가 잡아 끌어올려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잡아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둘이 합쳐서 30%예요. 둘이 합쳐서 30%.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3%대고 하이닉스가 6%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이제 합치면은 30% 수준이 되는데 그들이 막연하게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저 PBR 종목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논리를 피지 말고 글로벌 증시가 강한 이유가 어찌 됐건 고금리 시대에 위험 자산이 가는 거고 고금리 시대에 그 위험 자산에는 비트코인도 있지만 주식 자체도 위험 자산으로 분리가 돼요. 채권은 안전 자산,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도 유틸리티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주가 있는 거잖아요. 성장주의 기준은 고금리에서 성장주가 날아갑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 내용 잘못 읽으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지금 조달금리 고가에 쓴 우리 IT 종목군들 다 붕괴될 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는데 지금 금리를 마지막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의 기준에 시장을 견인한 거는 IT가 견인을 한 거죠. 그죠? 조달금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고금리의 자금들이 움직일 때는 예? 유틸리티 업종 이런 쪽에 자산가치주 이런 쪽에 돈이 들어가서 나 배당금 2% 줘, 3% 줘 이러고 있을까? 아니죠. 성장주 또 리스크가 있는 쪽 그런 데를 들어가야만 지금의 금리를 넘기는 수익을 내서 조달금리 비용을 갚는 거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펀딩을 받는 거고 물론 기업들도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 비중은 23.4, 하이닉스 비중은 6.5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27% 정도에서 최근에 또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30% 비중인데 이들이 시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한 누가 들어 올리겠냐 이거지. 이들이 견인하지 못하는데 누가 들어 올리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견인할 수 있을 만큼 글로벌 시장의 업황이 뒷받침되느냐? 지금까지 못 들으셨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이들이 갈 수 있다라는 기준의 내용이잖아요. AI, GPU, 거기에 반도체가 필수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이제 막 양산해서 넣는 단계 10%도 안 돼 점유율이. 아무리 많이 찍어봐야 찍어낼 수도 없고. 그래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엔비디아의 그것에 못 미치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도 못 미쳐요. 그러면 얘들을 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실적도 없는 애가 얘가 87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 LG화학이 82.84%를 갖고 있고 82.81%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덱스 상품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밀릴 뿐이지. 주가가 제한적으로 밀릴 뿐이지. 얘 실적 속된 표로 개판이잖아요. 보조금이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92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시작을 해서 연간 단위 흑자 전환된 게 2020년이 처음이라니까요. 그 왜 흑자 전환이 됐는지를 살펴봐야죠. 왜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친환경, 그 신재생 에너지인데 갑자기 뜬금포로 전기차를 육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가 보조금 영향 덕분에 전기차 잘 팔리니까 실적이 나온 거일 뿐이죠. 응? 그거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보조금이 다 꺾이고 정책이 꺾이니까 끝난 거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여기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 90%가 넘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과 대주 지분이 90%를 넘어. 대주주가 81.94, 외국인이 11.98, 중복이 없을 거예요, 저게. 그럼 94%예요. 그리고 기간 일부 물량 빼고 나면 무슨 유통 물량이 있어? 그러니까 안 빠질 뿐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폭등이 나서 시장 지수 견인할까? 불가능하죠. 시가총액 비중도 작을 뿐더러.
LG엔솔이 폭등이 나서 시장 지수를 견인할까? 실적이 개뿔 안 되잖아.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실적이 안 되는데 뭘 들어올려 얘가. 실적 얼마 지금 컨센서스가. 어? 영업이익 순이익 예상치가 지금 84조짜리에 순이익 예상치 LG에너솔루션 올해 기준에 4조 6천억에 내년 7조 4천억에. 근데 저게 달성이 될 수 있을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고민해봐야 돼. 어? 그리고 마찬가지 나머지 부분에 누가 들어올릴 수 있을까의 기준에 셀트리온 SK하고 합병하고 이제 시가총액 많이 들어올려지긴 했는데 얘도 뭐 실적이 뭐가 있어요 사실상. 얘가 폭등이 나와서 시가총액 2배 올라와 봐야 지수를 견인할 능력이 못 돼요. 그럼 결론은 현대차 기아인데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건 뻔한 거고 현대차 기아인데 이 현대차 기아의 흐름 자체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실적이. 그래서 이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결국은 누가 메이저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매집을 단행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그 실적 범위를 쭉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누적 수급 범위가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의 기준에 현대차 하이닉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기아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대략 6%대 매집이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기관은 1% 매도, 외국인이 6% 매수.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이 1% 매도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겠죠. 그다음 기아가 없잖아요. 기아도 외국 기관이 조금 매도가 있는데 기아도 마찬가지로 상당 폭의 매수 강도가 유입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 올해 내년 전망치의 기준 급격히 개선되죠. 하이닉스의 실적 이건 급격히가 아니라 8조 1천억 예상했던 게 5개월 만에 5조 5천억이 증가해서 13조 7천억. 그러니까 제가 1월, 2월, 3월 달에 말씀드릴 때 이거 지금 6월 달까지 15조 이상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일 때가 10조, 11조 할 때예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했지. 작년 예상치 8조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더가.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5배 올랐잖아요. 그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전망치가 70% 증가한 거예요. 70%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70%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작년 10월에도 11만 원에서 매수하세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왜 또 매수하라는 거야? 그럼 그 근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작년 11월 대비 실적이 70% 이상 전망치가 증가했습니다라고 지금에 와서 실적이요 13조 예상하고 그게 아니라 작년 10월 11만 원일 땐 8조 1천억 예상치에서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부분. 지금 LG엔솔이나 이거 언제 바꾼 거야? 오늘도 미팅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러니까 혼이 안 나? 장중에 기준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원고 작업하는 분께서도 오늘도 영상 안 나왔지. 장중에. 그럼 이거 한번 싹 뒤집어 까줄 수 있잖아. LG엔솔이 조금 전에 방금 보니까 얼마였어? 5조 7조까지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는데 2조? 이러면 안 되지. 응? 상단 부분만 가끔 바꾸는 건 하더라도 그래서 매일 얘기한 게 장중에 동영상도 안 올라가고 오늘 같은 날 동영상도 없어. 종목이 뭐 폭등이 나서 종목 폭등 막 부랴부랴 올릴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못 고쳐놓고 안 고쳐놓냐 이거 뭐 1시간 걸려? 고생하는데 뭐라 한다고 서운해하지만 말고 이게 1시간 걸리냐고. 2시간 걸려? 10종목인데? 요거 저희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오늘 야간 그 방송하시는 분 야간 그 근무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출근하고 나서 언제 방송 가는 거지? 하여간에 누가 하든 고쳐놓으세요. 뭐 도저히 원고 때문에 못 고치겠다. 내일은 무조건 고쳐. 중간에 한두 번 얘기했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싫은 소리 나가는 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유료 방송한다는 유료 자료 올려주는 쪽에서 어쩌다 한 번 못 고치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은 고쳐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고 참 진짜 결론적으로 현대차 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하이닉스 말씀드린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의 기준인 거고. 그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보다 보니까 뭐 현대차나 기아도 거의 그 실적이 그 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또 녹화하다가 또 확 올라오네 또. 응? 한두 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요게 이제 24년 1월 2일부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좀 더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시자고요. 이제 IT 쪽의 기준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의 기준 올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기준이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죠. 기아가 없잖아요. 기아는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 거기도 한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현대차, 하이닉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기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지주사가 KB금융을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데 KB금융뿐만 아니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세 군데가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2, 3, 4위에 올라와 있죠. 순매수 금액 기준하고 이제 뭐 지분율 부분도 놓고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2, 3, 4위는 아니잖아요, 얘네가.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1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현대차는 실적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금융지주사는요, 역시 실적입니다. 응? 고금리 속에서 예대 마진이 뭐 급격히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대 마진이 증가하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또 나머지 부분에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건데 왜 금융지주사가 못 움직여요? 거기에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현대로템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현대로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수급 놀린 거죠, 사실상. 거기에 오늘 29,000원까지 움직여준 한국전력. 그러니까 이들이 왜 매수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한국전력의 매수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전력의 매수가 되는 이유는 지금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뭐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그게 아니에요. 한국전력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올려주면 그냥 한 방에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고 작업하신 분께서 먼저 컨센서스 그 작업한 걸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그 저기다 같이 섞어놔 가지고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그 기존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주신 거 오늘 그 별도로 한 번 더 올려주시고 수정 안 해도 업데이트 안 해도 되니까 기존에 해놨던 거 그대로 주시고 한국전력만 없으면 KB증권하고 금융하고 한국전력만 없으면 컨센서스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4조 5천억 마이너스에서 또 32조 마이너스에서 한 방에 영업이익이 9조 8천억 순이익 5조 3천억 이렇게 한 방에 전환되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규제가 얼마나 저게 큰 건지 예? 정책에 따라서 저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주식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전기요금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올려라 그것도 아니고 올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응?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사실 개인들 우리 가정용 전기는 전체 비중에 얼마 돼도 안 해요. 기업 전기 요금을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그 차이가 크죠 사실. 기업들이 쓰는 전기. 예? 그래서 일단 한국전력의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은 많이 깨져 내려왔지만 수급 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매직 그거 보셨잖아요. 그게 그냥 수급이 들어왔네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상상을 초월해. 더 들어와 주면 좋은데 일단은 뭐 총선 앞두고 전기요금 뭐 동결 뭐 그런 인식. 예. 근데 지금의 전기요금 지금의 전망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PBR이 무슨 0.24배까지 내려왔어요. 0.18배까지 내려온 적이 있나 그 제가 가물가물한데 0.24배짜리가 0.6까지 0.8까지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이 아니니까 저평가입니다. 지금의 정책이 그랬잖아. 저 PBR 중.
그럼 말이 안 되지. 만약에 계속 적자였으면은 우리는 안 들어가요. 0.24배까지 0.18배까지도 내려왔었나? 15,550원이면 그렇게까지 무너진다? 그럼 거기서 산다? 무슨 소리야? 0.5도 낮다라고 들어갔겠지. 거기서부터 반토막 이상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작년에 그 박순영이 같은 정신 나간 애들이 한다는 소리가 포스코 홀딩스 그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오고 외국 기관이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긴 게 27% 떠넘겼어요. 5개월 동안에 27%. 대형주 시가총액 극대형주를 27% 개인에게 떠넘긴다? 나 처음 본 것 같아. 2007년도에도 그러지는 않았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주가 올라와서 PBR이 1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1배니까 저평가로 정신 나가네 하냐. 철강의 PBR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일반적으로 0.4에서 0.6 사이. 높게 잡아봐야 0.6에서 0.8. 뭐 그 이상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평상시에 PBR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업종별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한국전력이 저 PBR이다 그런 개념은 장이 무너질 때, 금리를 인하해서 장이 무너질 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금리를 인하해야 돼.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주들은 어느 정도 밀리다가 거기서 하방이 잡혀요. 왜? 망해서 청산하면 되돌려받는 금액이 더 크거든. 응?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묶어버렸죠. 근데 그 전기요금 묶는 과정 속에서 전기요금이 이제 굉장히 저가로 형성이 돼 있던 상태에 서울이 정전이 될 정도로 동네 창피한 거 아니야. OECD 국가의 세계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서울이 통으로 정전이 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창피하잖아요. 그거를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배불리 잘 살게 됐다고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장사합니까? 그 이제 명동 쪽이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손가락질을 받았단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어라고. 한 달 만에 역전되죠 여론이.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아니 모르겠어요. 그 제 생각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은 30년 이전에도 일본에서도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에서 문이 자동적으로 자동문이었어. 그때도 30년 전에도. 그냥 뭐 자동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미닫이로 해야지. 빨리빨리 닫아야지. 자동문이 한참 있다 닫혀. 그게 계속 선진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과용이 아니라면. 근데 결론은 우리 다 옆에 있는 친인척 분들의 장사 기준에서 그게 좀 과하다면 줄인다 정도 하면 되는데 굉장한 막 그들 때문에 블랙아웃이 나온 것처럼 막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정신 못 차린다 하고. 근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여론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그 전기요금의 비중은 3%가 안 된다는 기준이죠. 그 전기는 3%도 안 된다. 그럼 뭐냐면 전기요금을 낮춰주면서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어려우니 기업들이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매개 살리세요. 그래서 기업 전기요금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냥 막 쓰는 거지. 뭐 막 써서 수출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거를 주주하는 정책을 그렇게 선진화해서 잘 했냐 이거야. 그러진 않았잖아. 어찌 보면 그 자체도 정경유착이 될 수 있죠. 심하게 표현하면. 결론은 그게 이제 노출되면서 기업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이 좀 강화됐는데 지금은 또 그런 내용을 어디서 언급하는 쪽은 없고 그냥 뭐 한국전력 저 PBR이고 그게 아니에요. 실적이 방금 보신 것처럼 급격히 그냥 바로 전기요금 인상하는 그 순간 그냥 바로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한 방에 많이 내느냐? 그건 아니죠. 예? 기업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기업들의 기업들이 아니라 수급 논리에 의해서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간 거예요. 거의 뭐 큰 흔들림 없이 시장 대비 월등하게. 이번에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급 범위가 저는 점진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그냥 전환이 됐고 뭐 원전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원전도 또 쓴다라고 한다면 정책이 또 정부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폭은 더 커지겠죠. 응?
그런 기준에서 논리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수급이 정체 상태였는데 좀 과하게 총선 앞두고 좀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돌리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 25,000원의 기준의 변동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 그러면 거래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00만 주씩 터지는 날이 나온다. 거래만 1,500만 주. 오늘 죄송합니다. 주봉이구나. 일본 기준에 700만 주, 최소 500에서 700만 주 터지는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하루의 변동률이 10%씩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개장 초에 딱 움직임이 나오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메타방의 변동성 종목을 굳이 멀리서 안 봐도 된다라고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목요일 날 현대차가 저점 대비 9.5% 올랐어요. 목요일 날 현대차가 9.5%. 9.5%.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에 목요일 날 현대차 9.5%의 기아 시가총액 5위까지도 올라왔던 그 기아라는 시가총액 지금 현재 6위짜리 종목이 하루에 12%.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한미반도체, HLB,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루에 10에서 20%의 변동. 그러니까 10조 이상짜리에서 충분하고 극대형주에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뭐 종목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종목을 만드는 흐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만 더 수반되어져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전력 또 뭐 기아 오전장부터 저런 강세였다. 그러면 저기서 2, 3%, 4, 5%그 이상의 수익 범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25,000원까지의 흐름이 여기서 거래 조금 더 수반되고 수급 들어오는 것만 확인되면은 어설픈 종목에서 수익 내는 것보다 얘 못 갈 것 같아, 무거울 것 같아. 아니야. 얘네가 더 오히려 안정적이고 수익 내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력의 비중에 아직까지는 5% 비중이긴 합니다만 주력의 비중에 이렇게 넣어서 대처를 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겁니다. 11월 포트 9월 10월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10월 말 종가입니다. 이게 11월 포트니까 10월 말 종가에 머니올라 보시니까 어때요? KBS 방송에서 하이닉스 현대차 갖고 나왔죠. 11만 6,300원 16만 9,700원이에요. 이게 현대차가 26만 1,000원을 넘긴 거고 역대 역사상 현대차가 26만 1,000원을 넘긴 거는 17거래일. 그리고 26만 원을 넘긴 거는 이 거래일이 더 있어. 총 19거래일 뿐이 없어요. 지금이 현실적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눌림목의 흐름인 거고. 오늘 24만 원 넘겨놓은 거고.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리고. 삼성전자 8만 그러니까 9만 원을 넘긴 건 4일 뿐이 없고 9만 원 찍은 게 하루 있고 그러면 5일이죠. 9만 5천 원, 8만 5천 원을 넘긴 것도 거의 없어. 8만 6천 원 넘긴 것도 더더욱 없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이에요. 신고가라고 봐도 돼. 거기에 눌림폭. 그 흐름 속에서 2월달 1월 또 폭락 나오고 힘들 때 2월달에 포트 비중 보시는 거 비중. 작년에 시장 2천 깨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데 방송 들었더니 맨날 시장 2천 깨진다 헛소리하고 그러고 나서 종목은 속된 편으로 계잡수 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이 계좌가 10월 말 종가 대비 51%의 수익인데 오늘 기준에서도 더 수익이겠죠. 왜? 이 네 종목은 다 강세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닉스의 비중이 얼마? 55%. 현대차 25%라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 LG화학 15%의 비중을 지금 5%까지 줄였어. 어찌됐든 아프지만 줄여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늘린 거기 때문에 LG화학이 아프지만 하이닉스에서 그만큼 다 잡아내준 거예요. 마찬가지 1월 달에 또 폭락 나오고 힘겨울 때 글로벌 증시하고 이격 줄일 겁니다. 누가 줄이겠습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45, 25. 3월 포트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4월의 포트인데 4월 포트에 삼성전자를 하이닉스 비중을 줄여서 늘린 게 아니라 LG화학을 추가 5%를 줄여서 삼성전자로. 한국전력 10% 채워놨던 부분은
여기서는 너무 버거우니 일단 줄여놓고 다시 돌릴 때 진입을 합시다 해서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결국은 주력주를 더 늘려서 80%. 나머지 네 종목의 5%씩. 그러니까 LG와 KB금융, 한국전력이 금요일 기준에 10%, 4%, 8%가 밀렸어도 나머지에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시장 2.36 빠져 있어도 수익률이 1%대가 나오는 거고, 오늘까지 시장은 거의 3% 가까이 빠져 있음에도 우리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 강보합, 현대차 강세, KB금융 약보합, 한국전력 강세, 한미반도체 강보합, 삼성전자 일부 눌려있다 할지라도 제가 판단할 땐 그러면 수익률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마이너스 3% 수준이 아니라 플러스 1% 전후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어떤 업종을 샀는지, 이 12에 지금 한미반도체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올해 외국 매수, 순매수 상위에 한미반도체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잖아. 누가? 이수페타시스가. 시가총액이 15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한미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대 기준에서 놓고 볼 때와 지금 이제 15만 원을 넘겨놓고 눌린 상태, 이 기준의 흐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5만 원일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5만 원일 때 시가총액 얼마야? 5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5조죠. 15조면은 시가총액이 20 몇 위 정도 할 건데, 전체 시장으로 다 같이 봐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작년에 우리가 누구예요? 에코프로 BM 얘 둘이서 시가총액 90조를 넘겼다고. 하이닉스가 70조 원대 하고 있을 때 두 종목의 시가총액 90조를 넘겼다고. 개뿔이나 실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즐겼잖아요. 마지막에 윤정도가 매도 사인 내면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악을 쓰면서. 분명히 말 안 듣는 분이 나올 겁니다 하면서 결국은 두 분이 말을 안 들었죠. 한 분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50%씩 채워놓고 4월에 가입해서 얼마나 좋은 가격에 편입했겠어요. 그 7월 말에 차익 실현을 매도 사인을 내는데 거기서 뭐 거래 터지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옆에서는 계속 800만 원 간다고 그러지. 헛소리들 하니까 시가총액이든 실적이든 다 무시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왜? 꺾여도 수익이거든. 꺾여도. 오버슈팅이 너무 세게 나왔으니까 꺾여도 수익이다 보니까 그러다 결국은 11월 공매도 금지되고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에코프로가 92만 8천 원까지 돌렸을 때, 그리고 꺾일 때 거기서 팔았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수익 다 날리고. 실질적으로 한 분은 8억 계좌 손실 많이 나서 8억분이 안 남았어요. 엉엉엉 울면서 강연에 3번씩이나 오시고 나 좀 살려줘 해서 2차 전지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놓고도 마인드가 좀 안 되신 거지. 10수억을 수익을 내놓고도 야 이거 뭐 이렇게 비싸, 나 한 달 더 줘, 2달 더 줘. 무슨 뭐 여기가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윤정두가 무슨 마바라도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신뢰도가 서로 없다 보니 2차 전지 매도를 다 놓치고 결국 11월 달 중순에 2차 전지 정리하시면서 계좌가 20억이 넘던 계좌가 다시 7억으로 돼버렸어요. 신용을 일부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위험고지를.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 작년 1월 달에 저점이 제 기억이 맞다면 16만 8,500원인가 뭐 했을 거예요. 그때 비중 5%까지 줄였어요. 그걸 1월 26일 날 20%까지 확대를 했다고. 하루에 14% 오른 날. 그게 2차 전지 시발점입니다. 작년. 그리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 9만 7천 원대 하던 에코프로 BM 2월 1일 날 8% 움직일 때 거기서부터 변동성 매매 들어간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2월 8일 날 시가총액 3조 할 때. 그게 40조를 넘겼잖아요. 15배. 22% 올라올 때 그때 매매를 한 거고 그걸 7월 말에 다 싹 다 정리한 거예요. 그 기준에 봅시다. 5위가 현대차예요. 그죠? 그리고 10위가 LG화학입니다. 그리고 15위가 신한지주예요. 그리고 20위가 LG전자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뭐예요? 22위입니다. 전체 시장 통틀어서 시가총액이 22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미반도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맨날 무료방 공지사항에 한미반도체가 있고, 근데 한미반도체 지금 목표 주가 보여드려요?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보여드리면 16만 원, 17만 원뿐이 안 해나. 하이닉스 막 23만 원도 해놓고, 그 이상으로 해놓고 하면서도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악을 쓰고 문자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제는 목표 주가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6만 원, 17만 원. 강연회 때 질문 주셨을 때 26만 원 갈까요? 자동차, 현대자동차 증권에서 26만 원까지. 그 친구 하나만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수십 군데 증권사 중에서 한미반도체 컨센서스에 대해서 곽 누군데 그 친구 뭐 그분이 하여간에 현대차 증권의 그분이 26만 원까지 상향을 해놓은 거야. 20만 원 직전에 20만 원까지 해놨거든요. 9만 7천 원대일 때. 9만 7천 원대 20만 원 목표 주가 해놓고 주가 날라가니까 이제 뭐 흥분하는 거지, 어린 친구가. 26만 원 어떻게 책임질라고? 어떻게 책임질라고?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의 기준에 컨센서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 버리면 컨센서스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분석할 가치를 그렇게 못 느끼는 거야. 왜요? 아니, 매출액 전망치가 아무리 크게 증가해봐야 뭐 1조 2조 되겠냐고. 지금 시가총액이 14조인데 5,500억이야 내년 전망치가. 그럼 아무리 다른 데도 다 상향을 한다 해도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될까?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매출액 규모만큼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5,500억 거기에 순이익 2,000억 잡아도 지금 PER이 얼마냐고. PBR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 위험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까지 갈까? 그건 나도 모르지만 정점입니까? 이거는 거래대금이 2조 이상 터지고 음봉 떨어지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정점 인식은 잡히지 않아요. 다만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 1위, 2위까지도 올라왔던 종목인데 오늘 그나마 거래대금 6위예요. 응? 거래대금 그나마 6위야. 그러니까 이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고, 남들이 아무리 뭐 손가락질을 하든 뭘 하든 급격히 안 깨져요. 2차전지 정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막 하루에 막 하한가 맞고 깨지나? 소형 잡주처럼 안 깨져. 그러니까 인덱스에서 들어오는 거, ETF 상품에서 들어오는 거, 그 수급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2조 이상 터지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정점의 거래대금이 2조입니다. 2조 이상, 일봉 기준에 2조 이상 터지고 음봉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그게 아니면 거래가 이런 식으로 둔화되면, 급격히 둔화되죠. 급격히 둔화되면서 이때 빵치고 들어올렸던 그 흐름에, 저게 등락 범위가 작은 건 아니에요. 이 땡겨서 보시면 저점과 고점, 고점과 저점이 30%씩 등락이 나와요. 그 이상. 근데 거래가 급감하면 어떻게 해요? 거래가 급감하면 주가는 계속 밀립니다, 사실은. 근데 얘는 이제 20%대까지 30% 수준까지 한번 밀리고 꼬리 달고 돌린 거고. 왜요? 수급이 뒷받침돼 있을 거예요. 이 수급마저도 없는 종목이면 그냥 여기서 무너지고 계속 기술적 반발력 나왔다 끝나는 거야. 2차 전지들이 수급이 없이 들어왔어.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는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가 변동이 나왔어요. 특정한 한두 종목 빼고. 처음에 한 3% 들어왔거든요, 수급이. 작년 2월에. 그랬다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주가만 터져 올랐다가 고점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4조 원씩 하루에 터지면서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꺾인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안 밀린다니까. 급격하게 밀리지 않아요. 일봉으로 보시면 시간이 더 나와. 지금이야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뭐 어마어마하게 저 꼬리 빼고 나면은 고점 대비해서 128만 원에서 90만 원이면 버틸만 하지. 800만 원 간다는데 누가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가. 결론은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지금 수급 뭐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기관 들어왔어요, 공매대차 상환이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가 정점을 싣고 꼭지를 달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거래가 둔화되면서의 운 좋게 횡보인 거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것도 30% 밀렸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때가. 굉장히 크게 밀린 거예요. 68,000원에서 51,000원이니까 얼마? 17,000원 정도 밀린 거죠. 17,000원 정도면 25% 정도 밀린 거죠. 적어요? 25%가?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긴 기간을 횡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거래가 없으면 이렇게 기준이 잡히고 여기에 수급이 꼬이면 조정인 거고 수급이 유지되면은 그나마 뭐 일정 범위의 횡보 수준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이제 거래 터졌는데 이 거래가 지금 급격히 둔화돼 있죠. 이러다 거래가 어느 날 없어져요. 그러면 주력 비중 5% 채운 것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쫓아오셔야 되는데 또 그때 돼서 흥분해서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고 있을 때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얘 분명히 제가 볼 땐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도 시가총액 10위 안에까지도 올라왔는데 그 거품만 있던 애들도 얘도 뭐 거품이 낀 건 맞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그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쥐고 있어서 10위 안에 뭐 10위 수준까지도 뭐 들어 올려질 수는 있을까 모르겠어요. 응? 2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정점의 인식을 잡아드리고 여기선 과합니다.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할 때는 꼭 그건 쫓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있어서는 포트 구성을 다 잘 해놓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묶어서 뭐 반도체 기준에 55%, 현대차까지 25%에서 80%가 주력주다. 시장은 무조건 3,000 넘기고 3,300 넘긴다. 언제? 3,000은 이번 달에 넘겨도 이상할 것도 없고 10%만 올라오면 3,000이에요. 거의. 그리고 6월까지 해서 3,300 넘기는 것도 그것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인데 저는 컨센서스 상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만 더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흐름도 마찬가지. 5월 달에 또 엔비디아 실적 또 나오죠. 그 흐름 속에서 AI 산업 관련된 성장성 부분들이 계속 가시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쪽이 지수를 3,300, 3,600 일본하고 비교를 한다면 4,000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차적으로 3,000만 기준 잡으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대 목표 수익은 20%. 얘네가 20% 올라오면 시장은 10% 이상이 들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냥 막연히 지수는 3,000 언제 가냐 연말까지 3,000 갈 겁니다. 그래놓고 삼성전자는 10만 원 넘길 겁니다. 지금 기준에. 지금 10만 원 넘기면은 몇 퍼센트야? 거의 20% 올라와야 되잖아. 삼성전자 20% 올라오면 시장이 10% 올라온다니까요. 시장이 10% 가서 삼성전자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20%를 가면 하이닉스도 가겠지. 그렇게 되면서 IT 소부장 쪽 다 움직이겠지.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50%가 넘어요. 거기에 이제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전기전자 업종으로 포함이 돼. 2차 전지도. 근데 걔네들 빼고 나면은 지금 현재 40% 수준입니다. 걔네들이 20% 삼성전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시장 8% 움직이는 거예요. 40% 비중 곱하기 20%면 8%. 거기에 나머지 못 가는 애들이 있고 2차 전지처럼 밀리는 애들이 있고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시장이 10% 올라오는 거예요. 주도주는 시장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단기적으로 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머지 부분에 한국전력도 좋고 KB금융도 좋잖아요. 수급 무지하게. 그들이 슈팅이 나올 때에 겁없이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의 변동성에서도 하루에 3% 5% 단기 변동성 수익도 내고 당연히 주력주로서의 한국전력, KB금융 다시 보여드려요. 대빠꾸가 없잖아 얘네는. 빠꾸 있어요? 월봉 보시면 한번 올라타면 빠꾸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빠꾸가 없다니까. 빠꾸가 어디서? 한 방향이야 한 방향. 금리 인상기 이게 금리 인상 시기예요. 금리 인상기. 유동성이 풀어졌을 때 기준. 또 금리 인상기. 저 PBR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저 PBR이고 나발이고 외국 기관 때려 사니까 오르는 거지. 뭐 지금 지주사 저 PBR이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야? 지주사지. LG, GS 이런 쪽에 막 날라다닙니까 지금? 아니잖아. 저 PBR 종목이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리면 한방향성입니다. 한방향성. 한방향성.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지금 뭐야 위지 실적이 어? 그냥 정책에 의해서 실적이 계속 적자였던 게 흑자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전환된 거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의 주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KB금융, 한국전력, LG화학, 한미반도체까지 이야기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인적 분할 얘기 나오고 이제 쉬어가요. 인적 분할이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악재라고 악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알테오젠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가 둔화되면은 뭐 비중 정리하는 걸로 뭐 얘도 들어가고 손실은 아닌 걸로 추정을 해요. 요번 눌림목에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제주반도체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주성 거래가 너무 없어서 신규 편입할 때도 좀 제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뭐 월등히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도 긍정적이라는 거. 제주반도체도 1조 미만으로 내려와 있어서 일단은 매수 사인은 강도 있게 들이지 못해요. 1조를 넘길 때 다시 드리는 거고 지금은 있는 물량을 어떻게 할까에 일단 유지. 예.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일단 어찌됐든 오늘 뭐 50만 주씩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주력 창고에서 매도했는지를 내일 아침에 또 찾아볼 거고 그리고 누적적으로 여전히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거고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JNTC인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 무리해서 무리수를 두고 뭐 매매 기준을 잡겠다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뭘 보고 기준을 잡아야 될지도 몰라. 어? 막말로 무슨 뭐 저런 종목군들의 기준에 누적 수급이 있던가 이렇게 하면 좀 좋으려면 그것도 아니고 또 HLB도 오늘 변동성 종목 두 종목 딱 묶어서 JNTC하고 HLB 정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변동성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13조짜리 치고는 조금 애매했어요. 뭐 오늘 IR 끝나고 내일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러니까 뭐 시간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면 내일 한번 뭐 들여다보는. 근데 이제 그 기준에서도 충분하게 수급 범위까지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엔캠 얘는 뭐 오늘 12% 밀렸는데 지금 우선주 넘겨받은 거 뭐 전환 물량 뭐 지금 대기 물량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뭐 꽂고 내려갈지 아니면 비이성적으로 계속 끌고 올려놓을지 뭐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1월 달에 10만 원대에서부터 35만 원까지는 편하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는 4월 1일부터 검색기에 계속 떠도 잡아들이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종목은 내일 메타방 2기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니까 관심 종목은 조금 위치나 이런 걸 바꿔놓을 거예요. 거래대금 또 수급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일정 테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정을 잡아놓을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시장이 예상치처럼 나와줘서 편안하게 메타방도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면은 HLB도 오늘 주가는 강세를 띄었는데 외국인 9만 주 팔아 기관은 3만 분이 안 사.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손바뀜의 수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거래대금이라도 예전처럼 뭐 5위 안에 들어오고 거래대금 1위 이런 모를까 저 정도 거래대금 가지고는 기준 잡기가 그리고 1기가 아쉽게도 이제 73%까지 수익을 내다가 지금은 이제 43% 수준에서 이제 최종 정리가 됐어요. 1기 메타방에 계신 분들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뭐 4월 말까지 운영 기준이 잡혔는데 2기 메타방을 4월 1일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미뤄왔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2기 메타방 스타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기 메타방에서 움직이는 자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잘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 거고 오늘 기준에서도 검색기 기준에서 뭐 어찌됐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력주 또 시가총액 6위의 극대형주 그런 종목에서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신호 나오고 뭐 진짜 말 그대로 10%대씩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HLB는 뭐 그 이상의 변동성도 나왔었고 검색기 잘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메타방도
이제 2기 출발하니까 메타방 2기 분들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도 메타방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준에서는 뭐 한 분, 두 분 될까 말까? 그거 이제 별도로 상담을 하시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거는 서로 불편하죠. 수익이 발생돼 있는 상황에서 오시면. 자, 외부에서 이제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목요일 금요일자 시황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금리, 환율, 달러 인덱스, CPI, PPI, 거기에 한미반도체, HPSP, 뭐 JNTC, 예? 많은 종목군들을 다 넣어놨어요. 이수 베타시스까지. 예, 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그럼 메인 화면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왼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우리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뭘 누가 알아? 아니, 다른 데 가입 안 해보셨어? 한국경제TV 전화해서 A 전문가 잘해, B 전문가 잘해요, 혹은 A 전문가 잘해요. 맨날 대답 똑같이. 이 방송을 보시고 들어오시든 뭐가 어찌됐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1억 미만이시면 수익 나서 전부 다 저를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VIP방을 고려를 해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지금 같은 장에 좋은 수익이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메타방 내일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쪽 방으로 다 들어오시고, 오늘 메타방을 안 끊고 있어요. 메타방 계속 켜놓을 테니까, 아까 지금 채팅방에 제가 임재훈방에 올려놨는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메타방 내일부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오늘 입장 한 번씩 다 해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등록하고 내일 아침에 돼서 내 접속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매매가 나가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메타방 안내 다 해서 접속을 한 번씩 무조건 다 해보셔야 돼요. 근데 방송 안 끄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안 끄고 있으니까 다 접속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오늘 등록해놓으면.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내일 못 들어오셔가지고 난리 날 수 안 되니까.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접속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장이죠. 강하고. 미국 지금 0.4% 선물 강세, 닥스 0.7% 강세입니다. 독일 닥스. 눈 안 나지 무슨